두 사건 A, B에 대해서 합이 지금 3분의 2고 A 더하기 B가 지금 4 곱하기 교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그냥 그 조건부 확률 일반적인 연산 문제니까 그냥 바로 빠르게 풀어주도록 할게요. 3분의 2는 4 곱하기 A교 B 마이너스 A교 B죠. 왜냐면 원래 이거 빼기 이제 교집합이 나와야 되는데 요거가 요거라니까. 그래서 3 곱하기 교집합 얘가 이제 3분의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양배를 3분의 1로 나눠주시면 9분의 2가 정답으로 나오고 x 4제곱의 개수가 30이래요. 그러면 6CR에 ax 제곱에 6-r승에 1의 r승이니까 얘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x 4제곱의 개수 구하려면 x 제곱의 제곱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6-r이 2가 되면 되는 거고 r이 4가 되면 되네요. 6C4 곱하기 R이 4가 될 때는 제곱이니까 A의 제곱 곱하기 X 4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15 곱하기 A 제곱이 30이라는 거고 A 제곱이 2라는 거니까 A가 풀마 루트 2가 나오는데 양수 고르라고 했으니까 루트 2가 정답으로 나오면 되고 4부터 12에서 X, Y, Z, W를 만족시키는 짝수의 모든 순서상 개수를 구하래요. 짝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4부터 12까지의 짝수는 4, 6, 8, 10, 12 요 5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X가 무한대 있는 거고 Y가 무한계 있는 거죠. 서로 다른 저기 뭐야 아니지 얘는 하나씩 고르는 거고 얘가 무한계 있는 거죠. 서로 다른 5개의 종류 중에서 4자리 뽑는 거니까 C4에 9, 8, 8, 7, 6, 5에 4, 3, 2, 1이니까 2, 7, 5, 35, 70개 나오면 되겠네요. 두 집합 1, 2, 3, 4, 5하고 1, 2, 3, 4 있는데 X에서 Y로 가는 그 함수의 개수를 고르래요. 우선은 1, 2, 3, 4, 5 얘가 X고 그 다음에 1, 2 1, 2, 3, 4고 얘가 Y고 F1 더하기 F2가 4라는데 지금 나올 수 있는 치역이 자연수밖에 없으니까 순서상을 1,3 그다음에 2,2 그다음에 3,1로 정해주고 가면 되겠네요. 첫 번째 1,3일 때 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로 본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나 조건에 의하면 1은 함수 f의 치역의 원소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선택만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조건부터가 이제 선택이 된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냥 여기에서 가능할 수 있는 함수의 개수만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3하고 4하고 5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디로 갈 거냐고. 4, 4, 4개. 얘 4개 중에 하나 갈 수 있고 4개 중에 하나 갈 수 있고 4개 중에 하나 갈 수 있잖아요. 4에 3승해갖고 여기서 64개 나오면 되고 3, 1도 이제 1과 2의 이 순서만 바뀐 거지 1이 선택됐다는 점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얘도 4, 4, 4 해가지고 64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2에서 갈린다는 건데 2는 왜 갈리냐면 왜냐면 얘는 이제 1이 선택이 안 됐으니까 그럼 여기는 여사건으로 이제 풀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3개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뭐가 선택했다 하면은 중간에 겹치는 것도 있고 카운트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냥 전체를 다 고르는 경우의 수 64개에서 뭐를 빼주냐면 333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어디를 가냐고 물어봤을 때 1 빼고 다 가요 했을 때를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37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28에다가 37을 더했을 때 15에다가 165가 나와서 5번이 정답으로 나오면 돼요.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10 이하의 자연수 A, B, C, D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지금 A, B, C, D가 지금 곱했을 때 108이 나와야 되니까 얘를 일단 소인수분해 해줄 거예요. 108이면은 2, 54에 2, 27에 3, 3, 3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승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A, B, C, D 중에 서로 같은 수가 있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부터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1, 1이 같은 경우 뭐 3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1, 1이 같은 경우를 보면은 나머지 2개를 2, 3, 3, 3 안에서 분배를 해야 되는데 9가 아니라 여기 27, 4 이렇게 하면 6 이렇게 하면 12 어떻게 분류해도 한 자리가 무조건 10을 넘게 돼 있어요. 이 순서상에서는 따라서 1, 1은 같아질 수가 없다는 거고 두 번째 순서상인 2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2를 줬으면 이제 우리는 3, 3, 3 3개가 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 3, 9를 해주든가 9, 3을 해주든가 어차피 똑같죠? 나중에 자리 바꿀 때 카운터를 해줄 거니까 그냥 그 순서상의 종류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3, 3이 겹칠 수도 있죠. 3, 3이 겹치면은 2, 2개에 3 하나가 남으니까 이때는 뭐 4, 3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3, 3, 6, 2, 6이 될 수도 있네요. 2, 6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4, 4가 겹칠 순 없죠. 4, 4 겹치려면 이가 4개 있어야 이가 4개 있어야 되는데 이가 4개가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5도 안 되고 6, 6이 되겠네요. 6, 6. 6, 6이 되려면 2, 3, 2, 3이 하나씩 빠졌으니까 3하고 1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3, 1 그냥 적어주는 겁니다. 이 뒤로부터는 이제 없어요. 9도 안 되고 뭐 7은 안 되고 7 안 되고 8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 뒤로는 10을 넘어버리고 여기서만 이제 조합을 해주면 되는 건데 총 4팩을 갖다가 2팩으로 나눠주니까 12개 나오겠죠? 요것도 요거는 이제 근데 4팩에다가 얘는 3팩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얘는 4개 나오고 얘는 4팩에서 2개 그럼 여기 12개 4팩에서 2개 12개 총 36개에서 4개 더하니까 40개가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림과 같이 A열의 3개, B열의 4개로 구성된 총 7개의 좌석이 있는데 1학년 학생이 2명 있대요. 그 다음에 2학년 학생 2명 있고 3학년 학생은 3명이 있대요. 이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좌석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A열 좌석에는 서로 다른 두 학년의 학생들이 앉아야 되니까 1, 2, 3학년 앉아도 안 되고 3학년만 앉아도 안 되고 2학년은 인원수가 안 되고 1학년도 인원수만 안 되고 그러면 1, 2학년이 앉던가 2, 3학년이 앉던가 뭐 1, 3학년이 앉던가 이렇게 해야 돼요. B열의 좌석에는 같은 학년의 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앉는다. 그러면 우리가 분류하기로 총 3개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A 좌석에 학생들을 앉히는 그 종류의 수로 해가지고 첫 번째는 1, 2학년이 앉던가 2, 3학년이 앉던가 1, 3학년이 앉던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 2학년을 앉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112가 들어가거나 뭐 21이 들어가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하나로 남는 것이 이제 3, 3, 3이 남고 1이 하나 남던가 아니면 2가 하나 남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4개의 좌석에서 같은 학년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앉힐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1학년과 2학년이 A열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A열에도 무조건 3학년이 포함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우의 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A열에 1, 3학년만 앉는 경우, A열에 2, 3학년만 앉는 경우. A열에 1, 3학년만 앉는 경우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1학년 2명하고 3학년 하나 앉는 경우, 3학년 2명하고 1학년이 하나 앉는 경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위에 거 먼저 해줍시다. 1학년 먼저 앉고 3학년이 앉는 경우에는 두 가지의 배치가 있어요. 113이 있을 수 있고 311이 있을 수 있어요. 이웃해야 되니까 이렇게밖에 없고 그럼 그거 두 가지. 그 다음에 1학년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거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얘들 앉히는 경우는 그냥 이거 하나고 근데 그 전에 1학년은 다 나왔지만 3학년은 3명 중에 하나를 뽑은 상태이기 때문에 3을 일단 하나 적어줘야 돼요.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1, 1, 3을 여기다 앉혔을 때 남은 좌석에서는 지금 몇 명이 남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1, 1, 3 앉혔으니까 1, 1은 없어지고 3도 하나 없어져서 2하고 3, 3만 남네요. 그러면 여기도 배치를 하기로는 2, 3, 2, 3이 될 수도 있고 3, 2, 3, 2가 될 수도 있잖아요. 배치가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니까 배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두 가지 그 다음에 2학년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 두 가지 3학년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 두 가지 아니면 분류를 해가지고 여기서 뭐 자릿수를 두 가지로 하는 게 아니라 2, 3, 2, 3을 앉는 경우 3, 2, 3, 2를 앉는 경우 해서 여기서 바꾸고 두 가지 해서 두 가지 해서 네 가지 나오잖아요. 여기서 네 가지 나오고 이건 분류를 한 거니까 이걸 둘이 더해서 2의 3승을 갖다가 그냥 곱하기 8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그럼 3 곱하기 1, 2, 3, 4 오니까 2의 5승이라고 나오네요. 그 다음에 3, 3, 1을 한번 볼게요. 3, 3, 1일 때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3, 3, 1이 될 수도 있고 1, 3, 3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 일단은 3명 중에 2명 뽑아와야 되니까 3을 똑같이 적어주고 앉힐 수 있는 배치의 경우의 수는 아까 두 가지 3, 3, 1과 1, 3, 3이었죠. 두 가지 3학년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 두 가지
그리고 여기 남은 사람은 3, 3 두 개 없어졌고 그러면 1 하나 없어지니까 1, 2, 2, 3 이렇게 남네요. 그럼 배치는 이번에 세 가지가 나와요. 이번엔 분류의 방식으로 써볼게요. 2, 2 땡, 2 땡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땡, 2 땡, 2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2 땡, 땡, 2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2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에서 두 가지, 1, 3 자리 바꾸는 경우에서 두 가지. 그럼 이제 네 가지 나오죠? 여기서 네 가지 나오죠? 여기도 네 가지 나오니까 총 12개로 곱해주면 되는데 이게 아니면은 배치의 경우의 수가 지금 세 가지 있고 배치의 경우의 수가 세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3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는데 까먹은 게 하나 있었죠 여기. 세 개 중에서 두 개도 고르고 두 개 중에서 하나 더 골라야 돼요. 그래서 총 여기는 3 곱하기 3 곱하기니까 9네요. 9 곱하기 2의 5승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요 2학년과 3학년만이 A열에 앉는 경우의 수 구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거에서 똑같습니다. 왜냐면 2학년과 1학년의 수가 같기 때문에 1, 2의 숫자만 바꿔주면 경우의 수 똑같이 나올 거예요. 여기다가 2 곱해주고 여기다가 2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3 곱하기 2의 6승 더하기 9 곱하기 2의 6승 이 경우의 수 해당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전체 경우의 수를 7팩이죠. 쭉 깔아놓을 건데 그 전에 2의 6승으로 묶으면은 3 더하기 9니까 12네요. 그 다음에 7, 6, 5, 4, 3, 2까지 2 곱하기 6은 12고요. 4하면 2개 떨어지니까 4개 남고 요거 다 곱하면은 3, 5, 15에 7이니까 105분의 16 나오면 되겠네요.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D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래요. ABC 더했을 때 11되고 A 플러스 B는 짝수이다. ABCD 이 중에서 짝수의 개수 2개 이상이다. 일단 요거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서 잡는 겁니다. A 플러스 B가 짝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를 더했을 때는 홀수가 나와야지 전체를 다 더했을 때 11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A 플러스 B 중에서도 A, B를 분류해 봅시다. A 플러스 B가 짝수가 되는 경우에서는 A, B가 짝짝일 수도 있고요. A와 B가 홀홀일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서 분류를 해보는 겁니다. 짝수가 2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 첫 번째 경우에서는 이미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짝수 개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C, D, E를 정의를 해줄 건데 얘네들은 그럼 총 두 갈로로 나뉘겠죠? 세 개를 더했을 때 홀수가 다르면 홀수가 홀수에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홀홀홀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짝짝홀이 들어가도 돼요. 이 경우의 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씩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짝수하고 홀수 3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뭐 그냥 평소 하던 대로 2A, 2B 그 다음에 자연수라고 제가 규칙을 매겨볼게요. 그 다음에 2C-1, 2D-1, 2E-1 얘를 더해갖고 11이 나온다는 거니까 3을 추가해주고 2로 묶으면 얘가 14가 된다는 거고 얘가 7이 된다는 거고 결국에 서로 다른 5개의 종류 중에서 자연수 개수 하나씩 빼줘야 되니까 2개 만족시키면 되는 거다. C2, 7, 6 여기서 15개가 나옵니다. 요 경우의 수에서 15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2A, 2B, 2C, 2D 마지막은 2E-1 요거니까 2로 묶고 얘가 12가 되면 되는 거고 얘가 6이 되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5H6이 아니라 5H1을 만족해야 되네요. C1에 6, 5 5개 나오니까 5개라고 경우의 수를 적으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짝짝홀 홀짝짝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얘네 C, D, E가 뭐가 홀수고 뭐가 짝수인지 모르니까 3개로 일단 배열을 해주시고 2개는 겹쳐. 그래서 3을 곱해주시면 여기도 15개가 최종적인 경우의 수로 나온다. 요 경우의 수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A, B가 짝짝인 경우. 그럼 A, B가 홀홀인 경우도 봐야죠. 이때는 짝수가 2개 이상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럼 짝짝을 해놓고 C, D, E 중에 짝짝을 해놓고 하나 홀 해주면 끝이겠죠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홀홀홀 1씩 추가되고 1이 3개 추가되니까
2로 묶었을 때 11에 3 더해서 14, 또 7이고, 그러면 또 5H2고, 그럼 여기 15개 나오고, 그죠? 근데 이번에도 15개에다가 자리 바뀌어도 되니까 2팩으로 나눠주고, 총 45개. 얘네 더했을 때는 30개였고, 여기 45개 있으니까 총 70개가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30번. 그림과 같이 원판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머리 그려져 있고 원에 둘려 6등분하는 뭐 점과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1부터 7까지의 깃발을 하나 꽂아 버린대요. 그 조건이 깃발에 놓여 있는 7개의 점 중에 3개의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한 별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일 때 세 꼭지점에 놓여 있는 깃발을 적혀 세수압이 12 이하이다라고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중심에 따라서 바뀔 거예요. 왜냐면 이 중심이 삼각형 모든 삼각형에 접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우선 얘를 좀 지워주고 3을 여기다가 적어줄게요. 중심에 7이나 6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냐면 중심에 7이 들어올 경우에는 요 변 중에 하나가 6일 텐데 그럼 벌써 12를 넘어버려요. 마찬가지로 6일 때도 그 중 하나가 7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12를 넘어버려요. 마찬가지로 5가 들어와도 안 되는 게 5가 들어오면은 여기 7이면 벌써 12를 만족하잖아요. 그 뒤로 들어올 수가 없어서 안 돼요. 그 다음에 4가 들어왔다고 한번 그럼 해볼까요? 4가 들어왔고 제일 큰 거부터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7이 들어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들어올 수 있는 애 11이니까 여기 1이 들어올 수 있지만 여기에는 그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도 중심에 오면 안 되고 이번에는 3이 중심에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3이 중심에 온 경우 또 7을 기준으로 잡고 1, 3 하면은 10이니까 2 또는 1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 2, 2, 1. 그래서 3을 세우는 경우 하나, 7을 경우에 세우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1, 2나 2를 세우는 경우에서 두 가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1이나 2를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1, 2 그러면 4가 남고 5가 남고 6이 남죠. 요 중에서 5와 6은 마주 볼 수가 없어요. 5, 6, 3 하면 12를 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5, 6이 여기 마주 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떨어져 있다는 소리니까 여기 5, 6 아니면 6, 5를 적어줍시다. 5나 6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미 어긋나죠? 8, 되네요. 5하고 11이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네요. 그럼 나머지에 여기 4가 들어간다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어긋이 나네요. 여기 10하고 13이니까. 그럼 중심부에도 3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되게 쉽게 두 가지로 나눠줬던 겁니다. 첫 번째는 중심에 1이 오는 경우의 수. 2를 먼저 해줄게요. 중심에 2가 오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중심에 1이 오는 경우의 수였어요. 요때는 마찬가지로 7을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여기다 해볼까요? 7을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제 될 수 있는 수가 9란 말이죠. 둘을 더했을 때. 여유가 있어요. 가능한 수는 지금 1, 3, 그 다음에 4, 5, 6 이렇게 있는데 요 중에서 9니까 3을 만족시키는 12이야. 그죠? 3 아래로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니까 들어올 수 있는 수가 1, 3하고 3일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도 두 가지. 1, 3 적어주고 그러면 1, 3을 적었으니까 나머지 4, 5, 6 중에서 적어야 되는데 지금 금지 조항을 보니까 6, 5가 마주하면 안 돼요. 6, 5 하면 11이고 2 더하면 13이니까 6, 5를 또 여기 아무 때나 적어주는 거죠. 그럼 여기 6, 5 아니면 5, 6 두 가지 나머지 4를 적어주면 얘 한 가지. 그래서 여기서 총 4가지의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뭐 반대가 없죠? 다 만족을 하고 있어요. 12, 여기는 11, 여기는 8, 11, 여기 12, 8, 10, 7, 여기 9. 다 된 거예요. 그럼 중심부에 2가 오는 경우는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심부에 1이 오는 경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중심부에 1이 들어오는 경우에서 요때 될 수 있는 거 일단 7을 기준으로 잡고 요때는 금지 조항이 7하고 6밖에 없어요. 6, 7 얘네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수가 지금 무지막지하다는 건데 2, 3, 4, 5, 6이 남았죠 지금. 6이 들어오면 안 되죠. 13 넘으니까. 5가 들어와도 안 되죠. 10이니까. 그럼 2, 3, 4 중에 하나가 들어와야 된다는 건데
세 개 중에 이제 두 개를 뽑아서 나열을 할 거예요.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뽑아서 나열하는 게 좋냐면 4 하고 3을 먼저 나열 지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4 하고 3이 된다면 2, 3도 되고 그다음에 2, 4도 될 테니까. 그거보다 작은 거는 다 된다는 거잖아요, 얘네만 되는 거면. 그러면 4 하고 3을 적었으니까 얘네 없애주고 나머지는 2, 5, 6이 남은 거예요. 근데 5 하고 6이 지금 마주 봐도 되죠? 그러면 2, 5, 6은 그냥 여기에서 아무 때나 자리를 바꾼 경우에서 3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개 중에 2개 뽑아갖고 우리가 나열하는 거니까 2팩으로 봐야 되고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요거를 3P2라고 최종적으로 결론 줄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는 거죠. 11, 12, 10, 11 다 되는 거죠. 여기 뭐 2, 5, 6 들어간다 해도 11, 12 여기 7, 8 되고 6, 5, 2 들어간다 해도 여기 뭐 똑같겠죠. 여기에 있는 애들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 성립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총 이제 6 곱하기 6 36개의 경우의 수가 나와서 둘이 더해갖고 42 정답으로 나온다. 다음에서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가하고 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1대1 대응 함수라고도 해도 되고 아니면 도함수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감소하는 부분이 없어야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f'x가 주어졌네요. 지금 f'x를 보니까 3x 마이너스 무엇이기 x 마이너스 1. 근데 다항함수 fx에다가 어떠한 상수를 대입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상수의 형태 k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 f'x가 말해주고 있는 거는 2차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차식 f'x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지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여기서 떠올릴 수 있는 거는 뭐 판별식을 일단 떠올릴 수 있겠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 그런데 이런 것도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뭔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1번 그림과 2번 그림 중에서 오류가 있는 게 있어요. 1번 그림에서 오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f'x라는 2차식은 x는 1이라는 근을 확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림에서 보고 있는 이 그래프는 x축과의 교점, 그러니까 근이 없죠.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 거고 요 경우에서 중근이 생기는 경우에서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중근이 하나의 글이 필연적으로 1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의 글이 생길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0보다 큰 게 아니기 때문에 크거나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1이라는 거고 따라서 이 f'x는 x-1을 무조건 중근으로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3x-k 곱하기 x-1이 x-1을 하나 더 갖고 있어야 되니까 k는 무조건 3. 그러니까 f1이 3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f'x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f'x 그냥 여기다가 3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3x 제곱에 마이너스 6x에다가 플러스 3이었고 요거 이제 부정적분 해줘가지고 fx를 구할 거예요.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에 플러스 3x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플러스 c인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f1이 0을 지난다 가 아니라 아까 전에 우리가 k는 3이라고 구했잖아요. 근데 얘는 아까 f1로 우리가 치환했던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1을 대입해서 3이라고 하면 되겠다. 1 대입해주면 얘 없어지고 1 플러스 c가 3이라는 거니까 c가 2라고 나오네요. fx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에 플러스 3x에 플러스 2 2 대입하면 8 마이너스 12에 플러스 6에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6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에 그래서 해서 뭐야 계산 실수 그러면 제가 2 대입하라고 했죠. 8 마이너스 12 플러스 6에 플러스 2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4고 이렇게 하면 4 나오네요. 4 실수 m에 대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로 각각 이렇다고 한대요. 0부터 2까지 두 점 PQ가 움직인 거리라고 했으니까 이건 변위를 구하는 문제고 변위를 구하려면 정적분 값에서 넓이 구해야 되고 넓이 갖도록 하는 m의 값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두 개를 주어진 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얘는 상수로만 지어졌으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나 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얼마냐에 해당하는 네모를 세워두고 얘는 m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m을 활용한 식, 정적분 식을 여기다 써가지고 얘가 네모다라고 해서 풀라고 이렇게 주어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상수로 주어진 요거부터 0부터 2까지 넓이를 구하는 거죠. 얘 그래프 그려보니까 3차 함수고 x축 방향으로 아니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했으니까 0부터 2까지 가면 그냥 양수 부분. 그러니까 구간 나눠줄 필요 없이 그냥 적분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3t 제곱에 플러스 1에다가 dt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t 세제곱에 플러스 t 이렇게 해서 0부터 2까지 대입을 하면 8 플러스 2에서 10이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냐 같냐의 그 얼마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식에서 네모에 해당하는 게 지금 10이 되는 거예요. 10만큼 이동을 한 거예요. 얘를 정적분했을 때 이제 넓이가 10이 나온다고 하면 되는데 그거는 m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지금 이 함수는 y절편 마이너스 4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럼 그거는 m의 부호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m이 0보다 클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m이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x절편에 해당하는 데가 m분의 4일 거예요. 만약에 근데 n분의 4가 2라고 한번 쳐봅시다. 왜냐면 2까지 지금 정적분 하는 거니까 요거 넘어설 수도 있고 요거보다 좀 덜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얘가 2라고 치면 얘가 4니까 2, 4, 8 나누면 4. 넓이가 10이 안 돼요. 넓이가 10이 돼야 되는데 여기 구했을 때. 따라서 2는 n분의 4로부터 오른쪽 그러니까 n분의 4보다 큰 값의 위치에 있다는 거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더했을 때 10이 나온다고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4 곱하기 n분의 4니까 n분의 16에다가 2 나누면 n분의 8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2-n분의 4 곱하기 여기 2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니까 2n-4죠. 여기 있는 2 여기다가 주면은 아니다. 이거 삼각형의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엿다 주면은 2의 마이너스 m분의 4 곱하기 m 마이너스 2 이렇게 할 수 있고 2m이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4고 플러스 m분의 8이니까 얘 마이너스 8이고 그러면 여기다가 더한 거죠. m분의 8 더하기 마이너스 8 더하기 2m 얘가 이제 10이 나오면 된다는 소리예요. m분의 16 마이너스 8 더하기 플러스 2m 어 요거 10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18 되고 얘가 0 되니까 양변에 2 곱해주면 2m 제곱에 마이너스 18m에 플러스 16이 0 나오니까 m 제곱 마이너스 9m 플러스 8이 0 나오죠. 8 1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m이 1 또는 8 나오면 되는데 m이 1이 안 되는 이유가 m이 만약에 1이 된다면 얘가 총 4가 되죠. 그러면 2보다 4가 작을 수 없으니까 m이 1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m의 값은 8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m이 0보다 작다고 해줘야죠. m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y절편 마이너스 4니까 여기서 0부터 2까지 그냥 넓이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0부터 2까지 이번엔 마이너스 붙여서 넓이를 구해야지 진짜 m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mt에 플러스 4에다가 dt를 했을 때가 10이 나온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m의 t의 제곱에 플러스 4t 해서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m에 플러스 8이 10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2m이 마이너스 2 나오기 때문에 m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온다. 0보다 작으니까 맞는 조건이고 둘이 더하면은 7이 정답으로 나오네요. 5번. 공차가 정수인 등차수의 AN과 BN의 자연수 요구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A1 B1이 5. 그러니까 둘의 초항에는 지금 등차수열에 둘의 초항은 지금 5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5 간격이 벌어져 있다는 소리예요. A1이 있고 B1이라는 그 수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M항과 M항이 같다고 했으니까 A의 M하고 B의 M이 있고 얘가 같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항이 이제 A의 M 플러스 1일 거고 그 다음 항이 B의 M 플러스 1일 건데 지금 B의 M 플러스 1이 더 크대요. 얘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얘든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둘 중에 하나의 경향성을 띠고 있을 텐데 저렇게 같은 항에서 다음 항으로 넘어갔을 때 B가 더 크다는 거는 B가 가지고 있는 공차가 더 크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B1과 A1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가 공차가 더 크니까 공차가 더 큰 수열이 있는데 만약에 5 차이가 났을 때 얘가 10이고 5라고 쳐봅시다. 그럼 얘는 평생 따라잡을 길이 없어요. 왜냐면 얘보다 커지는 폭이 크지도 않은데 스타트부터가 느리니까 계속해서 이 격차는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가 10이고 얘가 5라고 한다면 얘는 첫 스타트는 빨랐지만 계속해서 공차가 작기 때문에 계속 느려지고, 얘는 첫 스타트가 좀 느렸지만 공차가 크기 때문에 계속 빨라지고, 그럼 결국에 같은 항이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논리적 구조로 봤을 때 B의 첫째 항이 A의 첫째 항보다 5가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A1이라고 정한다면 얘는 B 말고 A-5라고 정할 수 있어요. 그 상태에서 AM과 BM이 같다는 걸로 식을 세워줄 수가 있죠. AM은 일반항으로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A 플러스 M-1의 D, 요거의 수열의 공차를 갖다가 D1, 얘를 D2라고 한번 해봅시다. 얘를 D1이라고 정할 수 있고, 얘랑 같다. B 플러스 M-1 곱하기 D2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아까 B가 뭐랬죠? A-5라고 했었죠. 이렇게 바꿀 수 있고, AA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얘를 옮겨주고 얘를 옮겨준 다음에 M-1로 묶어주면 D2-D1, 얘가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M-1, M은 지금 3 이상의 자연수니까 여기서 1 빼면 무조건 자연수겠죠? 그 다음에 D2에서 D1을 뺐어요. D2는 D1보다 커요. 두 정수 중에서 큰 정수에서 작은 정수를 뺐으니까 얘는 무조건 자연수예요. 양의 정수.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5를 만족하려면 1, 5거나 5, 1이어야 되는데 M-1이 1이려면 M이 2여야 되는데 얘를 3 이상의 자연수가 아니니까 1호의 순서쌍은 아니라는 거고, 결국에 5, 1의 순서쌍이라는 건데, 그렇게 하면 M이 6, 그 다음에 M이 6이라고 나오네요. 그냥 얘가 5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M이 6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여기 6번째 항인 거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활용해서 이제 구해주라는 거죠. A1부터 6까지는 2, 3, 4, 5항이 있을 텐데 둘이 더했을 때 둘이 더했을 때 둘이 더했을 때 등차 중앙으로 값이 같을 거예요. 그럼 하나를 x라고 정한다면 총 3x를 했을 때가 9가 나온다는 거니까 x가 3. 그래서 첫째 항부터 끝 번째 항까지의 합이 지금 3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2, 3, 4항이 있을 거예요. 5항이 있을 거고, 얘 더하고 얘 더하고 얘 더했을 때 같잖아요. 그럼 하나하나를 갖다가 y라고 정했을 때 지금 3i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3i 값 어떻게 구하냐? 첫 항부터 끝 항까지의 합을 알고 있어. 왜냐면 얘 값이랑 얘 값은 같으니까 얘를 그냥 a6이라고 대체할 수 있고, a6 더하기 a-5를 해줄 수 있잖아요. 얘네가 뭐냐면 3인 걸 우리가 구했으니까. 그럼 여기도 5를 빼주시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여기까지의 합은 마이너스 6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래요. 그럼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실수 t에 대해서 fx의 위의 점, 요거에서 접선의 y절편이라고 했으니까 한 점 찍어놓고 요 점은 그냥 t, ft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점에서 접선 이 가지고 있는 y절편이라고 했으니까 요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 세워주고 그 접선의 방정식에 x에다가 0 대입해주면 나오는 거예요. 우선 접선의 기울기 y는 f't가 나올 거고, 지나는 점 x-t에 플러스 ft까지 여기다가 0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t 곱하기 f의 t 플러스 f의 t, 그 얘가 y절편, 즉 g의 t라는 걸 알 수 있어요. gt를 구했으니까 gt를 좀 적어줄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적어줄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를 예시를 덮기 위한 그림이니까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gt라는 함수가 또 있는데, gt라는 함수는 아까 구했었고, 절대값 fk하고 gk 절대값은 0을 만족시키는 실수의 개수가 2개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상식적으로 접근을 봤을 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수는 0 아니면 양수예요. 그러면 양수를 더해서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0을 더해서 0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fk가 0이고 gk가 0인 걸 알 수 있고, 그거를 만족시키는 k의 개수가 지금 2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말하기로 fx라는 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였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0을 만족시키는 정의역이 2개밖에 없다는 거는 한 지점에서 튕겨야 된다는 소리니까 우리는 경우의 수를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아이고.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GK도 0을 만족시키는 정역의 개수가 2개라는 거예요. GK가 말하고 있었던 거는 fx의 어느 지점을 찍어서 그 순간에 접선의 방정식이 가지는 y절편인데 그 y절편이 0을 만족시키는 구간이 2개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가 K1이고 K2개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 때나 접선을 하나 찍어 두는 거예요. 아무 때나 K 지점을 하나 찍어 봐요. 뭐 여기라고 쳐. 그러니까 여기 그 뭐야 y축을 찍는 거죠. y축을 아무 때나 여기라고 쳐. 그러면 접선의 y절편이 0을 만족시키는 데가 우선 여기서 하나가 나오고 또 어디서 하나 나오나? 여기 안 되고 안 되고 다 안 돼요. 이런 데도 안 돼요. 하나를 더 찍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더 찍어 보면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찍어 봐.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하나 나오네. 여기서 하나 건져가는 건 그거죠. 그 값이 나오는 이 부분에서는 무조건 접선의 y절편도 0을 갖게 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0을 무조건 가지기 때문에 나머지가 0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유리하게 x축을 y축을 설정해 줘야 된다는 건데 그 지점은 바로 여기겠네요. 접선이 시작하는 데가 여기여 버리면은 y절편이 무조건 0일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도 여기에 그러겠네요. 이 두 가지의 경우로 지금 나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K 지점 중에 하나가 0이 돼 버려요.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이제 K라고 적으면 되는 거고 0이 돼 버리고 여기를 K라고 적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F의 X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 우선 X를 무조건 인수로 가지고 있죠, 여기서. 그다음에 X-K 부분에서 튕기고 있으니까 X-K의 제곱이라고 적으면 돼요. 최고 차항의 개수도 1이어서 딱 이 함수예요, fx는. 그리고 얘는 이 함수든 요 식은 변하지 않죠? 근을 가진다는 거는 전제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요 상태에서 지금 4f1이랑 2g1을 구해서 그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해가지고 k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fx로 이루어진 시계에서 어떻게 변형을 해가지고 만든 게 어차피 gt니까. 그죠? 그러면 f1을 먼저 구해주는 거예요. 그 전에 fx를 먼저 전기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kx의 플러스 k제곱이니까 여기다가 올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f의 1은 1 마이너스 2k의 플러스 k제곱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g1도 구해야죠. g1을 구하기 위해서는 f'1을 구해야 되니까 3x제곱 마이너스 4kx의 플러스 k제곱이라고 해주고 f의 마이너스 1이네요. 왜냐면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f'1이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하고 마이너스까지 곱해주면 마이너스 3에 플러스 4k에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ft에다가 1 대입한 거니까 지금 f1만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1-2k 플러스 k제곱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k제곱끼리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2k 되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 되고 얘가 g1이죠? g1에다가 2 곱하라고 했으니까 4k-4예요 일단. 그 다음에 여기다가 4 곱해갖고 더하라고 했으니까 4k제곱 마이너스 8k에 플러스 4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4, 4가 없어지고 요거 마이너스 4로 바뀌니까 4k제곱 마이너스 4k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지금 나온 거니까 넘겨주면 완전 제곱식으로 해서 2k-1의 전체 제곱으로 바뀌네요. 그럼 k가 2분의 1이라고 나오고 k값 구했으니까 fx를 완성한 거예요. fx는 x 곱하기 x-2분의 1의 전체 제곱이었고 여기다가 지금 4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4 곱하기 2분의 8-2분의 1의 제곱 그리고 2분의 7의 전체 제곱 그러면 4분의 49의 전체 제곱에 4분의 49에다가 4 곱하라고 한 거니까 49가 정답으로 나오면 돼요. 두 당함수 fx,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을 시킨다고 하는데 상수 k에 대해서 요구일 때 한번 극한값에 대해서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상수를 수렴한다는 거는 둘 중 하나가 발산이면 안 돼요. 둘 중 하나가 발산이면 무조건 발산하기 때문에 둘 다 상수의 형태로 수렴이 돼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상수의 형태로 수렴한과 동시에 0이 아니어야 돼요. 왜냐면 k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0이면 얘가 무조건 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k가 가지고 있는 수 그러니까 각각의 극한값이 가지고 있는 수는 0도 아니고 발산도 아닌 그 어딘가의 상수 K1과 K2에 수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곱해서 K가 나오는 거고. 그런데 fx와 gx에 대해서 제시된 요 식이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 했으니까 요거는 항등식의 개념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다음에 요 극한값
가지고 있는 무한대로 보내는 요 식에서 가지고 있는 거를 유추를 해보면 어차피 얘가 상수를 수렴하려면 최고차항분의 최고차항을 비교해야 되니까 둘의 최고차항의 차수가 같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개의 최고차항의 차수가 같다는 걸로 예측을 해보면 fx의 전체 제곱하고 gx의 차항이 같다는 거니까 얘가 상수항이면 얘가 상수항인 걸 알 수 있고 얘가 1차항이면 얘가 2차항 얘가 2차항이면 얘가 4차항 3차항이면 6차항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겁니다. 만약에 fx, gx가 각각 상수항이라고 친다면 지금 이의 식에서 x는 모든 식에서 만족하는 요 식에서 얘가 1차항이 되고 그죠? 얘로 했을 때는 여기서 1차항이 나오지만 여기 있는 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3차가 돼요. 그러면 둘 다 상수항일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1차하고 2차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fx가 1차라면 얘는 2차가 나오고 얘가 gx가 2차라면 얘는 2차 곱하기 1차니까 3차. 그러면 이거 3차가 없어지고 2차가 남아서 2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류를 해둘게요. 그 다음에 fx가 2차고 얘가 4차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3차 나오고 2차 곱하기 아니지 얘가 4차니까 4차 곱하기 1차에서 여기 5차가 나와버려요. 안 돼요. 3차일 경우 여기 4차 나오고 얘 6차라고 했으니까 6차 곱하기 1차 7차 돼서 안 돼요. 아 그러면 1, 2차의 그 경우의 수 빼고 나머지를 다 만족을 안 하니까 여기서 답이 나온다고 하고 가야겠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fx가 ax 플러스 b의 형태인 1차식을 가진다는 거 알 수 있고 gx가 알파 x 제곱 플러스 베타 x에 플러스 감마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정보를 아직 안 써먹었죠. 얘가 일단은 상수로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게 대입을 해서 상수가 수렴이 되는지 아니면 0분의 0골이 되는지 이거를 모르잖아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각을 일단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fe-g2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2 대입해서 뭐가 나올 수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2 곱하기 f의 2는 2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그러면 2 곱하기 g2 여기는 마이너스 8 더하기 8이니까 없어지고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g2가 돼서 f2랑 g2랑 같으니까 fe-g2는 당연히 0으로 떨어지겠구나. 그러면 0분해니까 얘도 당연히 0분해로 떨어져야 될 거고 리미트 gx-1을 갖다가 x2로 보냈을 때 걔도 0으로 수렴해야 되니까 g의 1이 0으로 가는 거를 알 수 있는 g의 1이 0으로 가는 걸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의미 있는 값을 대입할 수가 있어요. x를 0일 때 얘가 없어지니까 0 대입하면 3 곱하기 gx니까 그냥 3 곱하기 g0이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얘 0이니까 다 없어지고 얘가 0이에요. 그럼 g0이 0을 지난다는 걸 이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g0은 0이에요. 그러면 g가 지나는 두 근을 알 수 있으니까 2차식에서 뭔가 써먹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최고차항의 개수만 이제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 모르니까 일단 알파로 정해놓고 얘를 갖다가 x-1 곱하기 여기 가운데 x가 또 있어야 되네요. 그럼 이거 지워주고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계수비교법으로 해가지고 구해주던가 이렇게 하거나 해야 되는데 우리가 놓치고 간 거는 요 2차가 만족시키려면은 마이너스 x 세제곱하고 여기서 나오는 3차를 곱했을 때 0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2차가 남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최고차의 계수 알파 x 제곱이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알파 x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x 세제곱하고 더했을 때 0이 나와야 된다고 알 수 있고 그럼 알파가 바로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알파가 마이너스 2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적어주고 전개를 해주면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2x 이렇게 나오고 얘를 갖다가 여기다 대입해서 개수비교법 쓰면은 fx도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x 곱하기 fx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에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2x인데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x 세제곱에 플러스 2x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우선은 2를 넘겨줄게요. 여기가 1이 되고 여기는 6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일단 전개를 해줄게요. 그리고 마이너스도 앞으로 빼줄게요. 마이너스 빼주고 x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x 마이너스 6으로 해주고 x 세제곱에 마이너스 6x 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7x 제곱에 플러스 6x 그리고 x 세제곱 끼리는 없어지고 2x 제곱 더하니까
마이너스 5x 제곱에 플러스 6x거든요. 그런데 이게 x 곱하기 fx래요. 양변을 갖다가 x로 나눠주면 이렇게 나오니까 a의 값이 마이너스 5, b의 값이 6으로 나와서 fx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요 k 값을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k 값 구하려면 상수를 수렴하는 저 극한값의 꼴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거는 그냥 빼주고 더해주고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fx-gx는 2x 제곱에 마이너스 7x에 플러스 6 이렇게 되네요. 2, 1에 3, 2, 4, 3, 마이너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인데 x를 2로 버렸을 때 0으로 수렴했던 거니까 얘도 위에도 x 마이너스 2를 아마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선은 여기다가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이 대입해야 되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로 묶어볼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2고 여기는 1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 이 아니라 x-1을 묶지 말고 마이너스 2 곱하기 6으로 묶어줍시다. 그러면 여기는 x-1만 남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남아요. x-2 인수로 가지고 있네요. 마이너스 2 곱하기 x-1 곱하기 x-2 없어지고 2 대입했을 때 1분의 2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네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해줄게요. gx는 그냥 요거 쓰면 되는 거고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하면 되니까 요거는 그냥 마이너스 2라고 적어줄게요. 그죠? 요거 제곱하면 25니까 위에 그냥 25 적어줄게요. 그럼 얘예요. 얘랑 얘랑 곱하래요. 약분돼서 25가 정답으로 나오면 됩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4이고 서로 다른 세 극값을 갖는 4차 함수래요. 일단은 요 두 구절만 읽었는데도 서로 다른 세 극값을 갖는 4차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개형을 예측할 수 있어요. 요렇게 생기진 않았다는 거고 요렇게 해서 생기지 않았다는 거고 이거는 생길 수 있죠.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극값이 3개를 갖지 않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얘는 극값이 여기에 같으니까 그러면 예측해 줄 수 있는 개형은 그리고 요거 아니면 요거임을 알 수 있어요. 어쨌든 4차 함수 fx와 두 함수 gx라고 나와 있는데 gx는 뭔지 모르겠고 되게 무책임하죠. hx를 직선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함수 fx, gx,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에다가 절대값을 붙인 게 지금 fx라고 했으니까 fx의 경우의 수로 따지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두 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x축이 지나가거나 이렇게 x축이 지나서 완전히 0보다 크거나 아니면 접하는 구간이 있어서 0보다 같거나 크거나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이거를 정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gx에 대한 식인데 이거 우리가 맨날 아는 그 형태잖아요. g'x잖아요. g'x를 우극한으로 보냈을 때 f'x에다가 절대값을 붙인 값이라고 하면 fx의 어느 지점에서 g'x를 정해야 된다는 거고 그죠? fx의 어느 지점에서의 접선이 g'x에서의 gx의 접선에서와 비슷하다는 소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니까 우극한에서 벌었을 때 무조건 0 아니면 0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는 요 gx의 그래프가 요 fx를 그렸을 때 0보다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은 안 되고 이러한 부분은 안 돼요. 그 부분을 피해서 gx를 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gx랑 fx랑은 완전히 뒤집혀져 있는 관계일 수도 있으니까 fx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다는 거죠. gx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만 올려서 이렇게 생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gx를 우리가 정하고 가기로 우극한 값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 우극한 값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그 다음에 여기는 탈락.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우극한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죠? 여기 탈락. 여기 시작하는 거죠. 우극한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죠? 여기 탈락. 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극한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죠?
이렇게 나와있고 함수값은 어디다 뚫어야 되느냐? 우극한 값이 존재하는 데 뚫어야 되니까 우극한 값이 존재 여기다 뚫고 여기다 빵구 우극한 값이 존재 여기다가 뚫고 여기다가 칠하고 여기다 뚫고 우극한 값이 존재 여기다가 칠하고 여기다가 뚫고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지금 gx라는 거예요.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다면 gx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거는 뭐 대충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극한 값 여기서 탈락 그다음에 뚫고 칠하고 여기 올라가고 탈락 여기 뚫고 여기 칠하고 여기 올라가고 탈락 뚫고 칠하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gx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fx, gx가 이런 식으로 마련이 됐는데 fx의 특징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아니지 fx가 아니라 gx의 특징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불연속인 지점이 세 가지라 있다는 점이에요. 못생긴 함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hx를 활용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왜냐면 나 조건에서 gx 곱하기 hx가 실수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요 세 개의 지점을 어떻게 무마시켜 줄 수 있는 hx가 어디 있는지 hx를 그려줄 건데 이 두 직선은 아니지만 a 지점이 불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럼 a 지점을 우리가 정해서 요 불연속 지점을 우리가 치유시켜라 요 말이니까 hx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XY축을 그리고 각각이 지나는 저 점을 알아야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범위 정해져 있고 얘 지금 0이 되는 지점 이거 한 칸, 두 칸 요 정도 가고 마이너스 2분의 1 지나네요. 한 칸의 반 요 정도 그러면은 이 정도 생겼다는 거예요. 한 생겼고 그 다음에 얘도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3 일단 지나고 그러면은 요 정도 지난다는 소리고 그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지나네요. 여기서 하나 둘 셋 요 정도 갔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지난다는 거예요. 두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A 지점에 따라서 지금 갈리고 있는 거예요. A 지점에 따라서. A 지점을 빨간색으로 정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라고 쳐보는 거예요. 의미 있는 지점을 찾아야 돼요. 여기 조금만 더 연장할까요? 연장하고 A가 어느 부분에서도 접하거나 그러지 않고 딱 이쪽을 지났을 때 그때는 이 직선이 지금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 거냐면 이거 좀 그래프를 잘못 그렸는데 요쯤에다 그어볼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hx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a보다 작을 때는 요 증가함수 그래프가 a보다 클 때는 감소함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소리예요. 아니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소리예요. 이거를 나 조건에선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느냐 두 함수를 곱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려면은 불연속 지점이 있는 함수와 어떠한 함수를 곱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려면 한 지점이 0이어서 해당 지점의 좌우함이 0이어서 0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이 되거나 아니면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인데 서로의 절대값이 같아서 곱했을 때 같은 값으로 되거나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불연속 조건은 gx에서는 만족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절대값으로 올린 거니까 둘의 부호만 다르지 절대값은 같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hx에서 절대값이 같아서 불연속 되거나 아니면은 0이 되거나 그 두 개의 지점이 요 불연속 지점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두 개의 조건이 불연속 지점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치유 조건으로 가질 수 있는 애가 여기서 불연속 하나 가지고 여기서 0 지나는 거 하나 가지니까 두 개밖에 존재할 수 없어요. 따라서 A가 여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럼 A를 조금 이제 명확한 곳으로 또 이동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로 이동을 한번 해보자. 딱 여기를 접할 때
접할 때가 아니라 0이 되는 지점을 딱 지날 때.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이번에는 치유 능력이 하나밖에 안 생겨요. 한 구간에서 두 개의 치유 구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불연속도 있고 영지라는 것도 있고. 그럼 얘는 무조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교점 지나기 전에 뭐 여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로 생각했을 때 요렇게 지나지고 요렇게 지나지니까 여기서는 없어요. 이제 하나 있어요. 하나. 여기 불연속 하나. 영지라는 부분은 없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 요때는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번에는 아예 없어요. 치유 능력이. 영지점도 없고 불연속 지점도 없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를 가보는 겁니다. 얘가 지나는 점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지나니까 이번에도 하나밖에 없네요. 불연속 지점과 영대의 지점이 하나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를 넘어서 이제 뭐 Y축인 경우를 살펴보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니까 영지라는 부분 하나, 불연속 지점 하나. 어떻게 A를 옮겨도 HX에서 나올 수 있는 치유 구간은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 이 4차 함수의 전제가 잘못됐다. 얘 다시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거는 4차 함수의 전제가 잘못됐다고 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아까 전에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큰 경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0이랑 같은 경우를 우리가 고려를 해보는 거죠. fx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두 개의 개형대로. 요거 만나야죠. 얘도 요렇게 요렇게 요 두 가지 경우로 이제 나뉘고 여기에서 무조건 답이 나와야 돼요. 왜냐, 이번에 요 지점이 연결됐죠. 그러면은 불연속 지점이 두 개로 줄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불연속 지점이 두 개로 줄었다? HX에서 두 개의 지점이 나왔으니까 거기서 치유해 줄 수 있겠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럼 GX 그려줄게요.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 뚫고 여기 치라고, 0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 뚫고 여기 치라고, 0보다 크거나 같고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연속이 됐구나. 불연속 지점이 두 개로 줄었구나. 그럼 치유 구간을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옆에 것도 그려줄게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올라가네요. 뚫고 치라고 올라가고 뚫고 치라고 올라가고. 그럼 여기서 이제 활용해줘야 되는 그 치유 구간들을 적재적소에 딱 해주면 되는 건데, 아까 전에 했을 때는 치유 구간의 그 개수 자체가 성립이 안 돼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았던 거지만, 지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치유 구간 중에서도 불연속 지점에서 절대값이 같아야 돼요. GX는 그걸 만족하고 있지만 HX는 어디에서 그걸 만족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구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지점 A를 대입했을 때 4A 플러스 2하고 2A 플러스 3하고 같아야죠.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2A가 1이 되니까 A가 2분의 1. A가 2분의 1 지점에서 절대값이 같구나. 그러면 A의 2분의 1 지점을 그려주는 거죠.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A를 그려주면 되는 거고, 그 HX를 그려주면 되는 거고, 이 지점의 치유 구간이 당연히 두 개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하나, 2분의 1에서 하나.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fx와 gx에서는 어떻게 대입을 할 수가 있냐? 여기가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1임을 알 수 있다. 어허. 이렇게 해서 불연속이 치료가 됐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답을 구하기 바로 앞이니까 1번하고 2번 중에서 골라줘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서부터 이미 끝났어요. gx의 그래프에서 0을 대입했을 때 3분의 40보다 크다? 이 구간을 알았으니까 0이 이 사이에 있다는 걸 알아요. 여기도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겠죠? 이 구간이 있으니까 이 사이가 0인 걸 알아요. 0 넣었을 때 음수고 여기 0 넣었을 때 gx 양수니까 1번 그래프가 무조건 맞다. 얘 그래프 없애주고 얘에서 답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fx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fx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일단 fx를 다 구할 수는 없어요. 그들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지점을 k라고 한다면 fx의 도함수는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알고 이 부분이 2분의 1인 거 알고 이 부분이 k인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f'x를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x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k라고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냥 그러면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도 구해줘야 되는데 아까 전에 최고차의 개수가 4이고 미분하면은 4x 제곱이니까 16x 세제곱 어떻게 나오겠다. 여기 16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16 전개해주면 16 곱하기 x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1이어서 16을 넘겨주시면 16x제곱에 마이너스 4라고 나오고 x 마이너스 k까지 전개해주시면 16x 세제곱에 마이너스 16k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4k 이렇게 나오게 된다. 얘를 이제 부정적분해서 fx를 구해줄게요. 그러면은 4x 4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6k의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4kx에 플러스 c까지. 근데 아까 0,3분의 40째는데요. f0과 g0의 값은 양수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워주고 그냥 3분의 40으로 쓰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k를 집어넣었을 때 0을 지나네? k 집어넣으면 되죠. k 집어넣었을 때 4k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6에 k 세제곱 k 4제곱이네요. 마이너스 2k 제곱에 플러스 4k 제곱에 플러스 3분의 40이 0이다. 동량끼리 처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4의 k 4제곱에 플러스 2k 제곱에 플러스 3분의 40이 0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3 곱해 주시면 4k 4제곱에 마이너스 6k 제곱에 마이너스 40이 0이고 2k 4제곱이고 k 제곱을 갖다가 t로 치환해주고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줄게요. 2t 제곱에 마이너스 3t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2 1에 5 4 여기다가 마이너스 그러면 k가 아니지 t가 4거나 마이너스 2분의 5인데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이 있으니까 4고 k 제곱이 4니까 k가 풀마 2 근데 k 값은 양수일 수밖에 없죠. 2분의 1보다 앞에 있으니까 그럼 k 값이 그냥 2 다 구했네. 이제 fx도 정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요것이 fx였으니까 2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겠다. 이제 여기다가 1 대입하고 h 여기다 1 대입하래요. 4 마이너스 3분의 32 마이너스 2 플러스 8에 플러스 3분의 40 3분의 8 3분의 38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거는 f1을 구한 거예요. g1은 어디 있냐면 2분의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음수 영역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38이에요. 그 다음에 h3 h3은 아까 전에 얘가 2분의 1보다 큰 영역에서 얘가 그려지는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었나? 3 대입해주면 9 나오네요. 9 마이너스 9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까지 약분돼서 3되고 둘이 곱해서 114가 정답으로 나오면 된다.